오만과 편견 Chapter 11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Chapter 11에서 보면은 우리 위컴과 리디아가 드디어 떠났고요. 미스터 위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He's as fine a fellow as ever I saw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걸 해봤으니까 이런 문장들 보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한국 사람한테 보기에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을 배울 때는 as 해서 이걸 연결을 하잖아요. as fine a fellow as ever I saw. 내가 이렇게 봤던 사람 중에 정말 이렇게 정말 괜찮은 친구는 친구 본 적이 없어. 약간 이런 느낌. 가장 진짜 괜찮은 애야, 멋있는 애야, 뭐 이렇게 지금 비꼬듯이 비꼬아서 풍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as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뭐지 이거 연결돼야 되는데 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도 보시면 as soon as라고 해서 이제 우리 제인 오스틴이 as 이렇게 두 번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미스터 베넷이 이렇게 진짜 그렇게 저렇게 엄청난 애 처음 봤어 라는 말을 하죠. 정말 우리 미스터 베넷의 일관된 일관된 그렇게 남을 비꼬는 그 문장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정말 자기 반성을 했었잖아요, 미스터 베넷이. 하지만 이 천성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또 남을 비꼬면서 놀리는 그런 우리 베넷의 모습입니다. He simpers and smirks and makes love to us all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simper 같은 경우는요. When someone simpers, they smile in a rather silly way. 그러니까 silly 되게 좀 바보처럼 웃는 거? 그래서 이렇게 smirk라고 하면 그냥 실없이 웃는 그런 느낌이 이 simple가 됐고요. 이 smirk라는 거는 이제 저는 약간 유들유들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둥글둥글한 느낌 있는 거 우리 smirk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데 이건 어떻게 웃는 거냐면 unpleasant way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쁜데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대로부터 어떤 어드밴티지를 얻으려고 가식적으로 웃는 그런 느낌도 스모크가 될 수 있고요. 여기 되게 재밌죠. 영영사전의 밑에 부분 보시면은 알고 있어요. 뭐냐면 they do not know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웃는 거. 그러니까 너네는 모르지 나만 알고 있어. 약간 이렇게 웃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로 네이버 사전 보니까 희죽희죽 웃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일단은 이 민음사 번역 능글능글 유들유들 이 표현을 갖다 쓴 게 정말 번역가 역시 대단하다 이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어휘를 생각해서 붙였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컴이 지금 보면은 다시가 와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넷 아빠랑 엄마랑 이 자매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위컴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위컴이 웃는 웃음은 정말 스몰크랑 딱 맞죠.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약간 웃는 모습. 네, 그래서 이 스몰크라는 단어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컴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우리 미스터 베넷이 캐치를 했고 makes love 같은 경우는요. court 이렇게 구애하는 거, wooes 같은 거 다. 그다음에 professes affection이에요. 그래서 위컴이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유들유들하고 그런 모습을 두고서 우리 미스터 베넷이 makes love to us all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I'm prodigiously proud of him이에요. 여기도 이 단어, 형용사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버해서 풍자해서 미스터 베넷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e defied even Sir William Lucas himself to produce a more valuable son-in-law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윌리엄 루카스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이제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defy라는 단어는 일단 감히 얘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defy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항하다, 권위나 규칙에 반항하다, openly resist or refuse to obey예요. 따르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defy somebody to do something은 defy가 이렇게 반항하다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 반항하다.
그러니까 반항할 수 있으면 해봐라. 뭔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뜻이 있고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defy somebody to do something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 윌리엄도 이렇게는 못할걸?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서 윌리엄도 produce, 만들어낼 수는 없을걸? 더 값진 사위를 얻을 수는 없을걸? 만들 수는 없을걸? 이런 느낌. 자, 서 윌리엄 루카스의 사위는 우리 콜린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annotation 보고 있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루카스를 이렇게 언급을 한 거는 사실 윌리엄 루카스 자체도요, 기사자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궁전에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매너 있는 그런 양식 있는 태도를 계속 취해요. 되게 공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체를 놀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위컴이 윌리엄만큼이나 그렇게 공손한 척 한다, 뭐 이렇게. 아니면 정말 우리 콜린스를 떠올리면서, 우리 콜린스도 루카스의 사위인 콜린스도 저보다는 못할걸?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위컴을 굉장히 풍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defy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defy라는 단어 자체는요, 그냥 저항이 아니에요. 이 오리진을 보시면은 faithful이에요. faithful이 라틴어에서 이제 가지고 온 단어인데,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저항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defy라고 보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use 이게 사용이 된 요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800년대 예전에 이제 1800년대 이렇게 보시면요. 점점 사용 빈도수가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재밌는 거는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게 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언어에서 뭐 뉴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우리가 이 단어를 이렇게 안 쓰다가 다시 쓴다는 거는 정말 디파이 할 일이 또 많아지고 있나? 혹은 사람들이 디파이 하고 싶은 심리가 더 많아지나? 저는 약간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이제 디파이를 또 찾아보니까 이 코로나 관련해서 재밌는 기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organ official vows 같은 경우 강하게 이제 선언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vows to defy COVID-19 order, 이제 그 정부에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고 지금 오레곤주에서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limiting Thanksgiving gatherings, 그 Thanksgiving 데이가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 주에서는 집합 금지를 하겠죠. 정부에서는 이제 엄청나니까 미국에서 지금. 근데 그 오레곤 주 자체에서는 우리 그 커미셔널과 위원회에서 우린 따르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some restaurant owner announced plans to defy, 여기도 defy 하겠다. 우리는 그거 따르지 않을 거야. 정부 명령을 뭐 이러면서 indoor dining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한간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치사율이 높았다면 정말 사람이 죽거나 그랬으면 빨리 잡혔을 텐데 이게 이렇게 치사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의식 자체에서 지키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age defying career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 앨런 머스크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앨런 머스크 엄마래요. 전 처음 알았는데 앨런 머스크 엄마인데 이름이 메이어 머스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모델이라고 하네요. 실제 이제 패션 모델이고 여기 보시면 슈퍼모델 메이어 머스크 is defying 저항합니다. all as and breaking all norm for women. 여자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across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고 있대요. 결국 뭐냐면 여자는 이렇다, 뭐 이렇게 나이 들면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결국 나이를 이겨내는 그런 her age defying career라고 해서 이 단어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eauty has no age limit 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그 나이의 경계, 나이의 그 리밋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날씬하죠. 이제 나이가 70이라고 해요. 근데 절대 케이크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매를, 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앨런 머스크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만큼 정말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왜냐면 진짜 민간 우주선을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인간의 머리에 지금 칩을 싣겠다고 하거든요. AI 쪽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획기적인 생각들을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엄마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어 이 여자의 부모님도 그랬대요. 이 엄마 모델의 부모님도 How to be resilient and defy conventions예요. convention은 관습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나 관습에 defy하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부모님, 앨런 머스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생각들을 거부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이 모델,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일론 머스크. 그래서 이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정말 획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 어떤 부모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부모가 모든 게 관련이 돼 있는 것도 되게 싫어요. 내가 잘못되면 다 내 탓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되게 멋있죠. defy conventions 하는 거. 그런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번 챕터에서 사실 볼 게 되게 많아요. 이 제인의 반응이라든지 우리 엘리자베스의 그 심경 변화 되게 재밌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분량은 미세스 베넷의 어휘예요. 이제 원서를 보는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미세스 베넷의 대화입니다. 베넷 엄마 얘기인데 All I know is that it will be abnormally rude. 굉장히 무례할 거예요. If you do not wait on him. 당신이 그 미스터 빅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빅리한테 가서 wait on 하지 않으면 wait on이 원래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시중들다 뭐 웨이터들한테 주로 쓰는 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서 좀 걔를 접대를 해라 이런 얘기죠. But however that shan't prevent 여기 보시면 shall not 하지 않을 거예요. prevent 막지는 않을 거예요. asking him to dine here 여기서 저녁 먹는 거 막지는 않을 거다. 즉, 뭐 할 거다? 나는 초대할 거다. 이중부정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러면서 I determined. 난 결심했습니다. We must have Mrs. Long and Goulding soon. 이 가족들을 초대를 할 거고요. That will make it 13 with ourselves. 우리까지 포함해서 13명. 그러면 so there will be just room at table for him. 빅리가 앉아서 먹을 자리가 있다. 결국에는 이 엄마 빅리 처음에는 빅리가 온다 한들 무슨 상관이냐 해놓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혹시 보이세요? But however 두 번 쓰신 거 보이시죠? 근데 이 but however가요. 원어민은 원래 이렇게 쓰나 할 것도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but however 두 번 쓰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 미세스 베넷만의 어떤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에서 이 오만과 편견에서 총 8번 but however를 연결해서 써요. 연결해서 쓰는데 재밌는 거는 이 말을 미세스 베넷하고요. 또 누가 쓰냐면 리디아가 씁니다. 리디아가 to be sure London was there rather thin 지난주에 but however 하면서 린던이 근데 있잖아 뭐 이렇게 리디아가 엘리자베스한테 하는 말 중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본에는 이런 느낌이 없지만 우리가 원서를 읽고 있지만 원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but however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그녀의 어휘가 워딩이 굉장히 이런 좀 보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고요. 이게 미스터 베넷한테 한 거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요.
이제 빅리랑 다시가 왔잖아요. 인사를 왔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When you have killed all your own birds, Mr. Bingley said her mother. 그 미세스 베넷이 뭐라고 하냐면 I beg you'll come here. 여기 와서 shoot 쏴라 as many as you please. 네가 좋을 때만큼 on Mr. Bennet's manor라고 해서 그 미스터 베넷의 땅 영지에서 니네 거 새 사냥 다 끝나면 우리 그 영지 와서 사냥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보이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미스터 베넷의 우리 집도 굉장히 큰 땅 있어. 내 소유하고 있는 게 많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 와서 새 잡아. 뭐 이러면서 I'm sure he'll be vastly happy to oblige you. 너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미스터 베넷이 되겠죠? 미스터 베넷이 굉장히 행복할 거야.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야. And we'll save all the best of the copies for you. 우리가 가장 좋은 이 새를 남겨놓을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copies 같은 경우는 이 꿩 종류에 속하는, 꿩과에 속하는 이 새의 한 종류이고요. vastly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영어에서 안 쓰는 영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구글링 해보면은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be vastly different 해가지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쓰긴 쓰는 영어인데 이제 그 annotation에서 설명에서 나와 있는 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vastly 상당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8세기에 굉장히 유행을 1700년대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이 말을 이 책이 나온 18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는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시기에는 그 사용이 굉장히 declining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이 vastly라는 단어를 자기 작품에서 쓸 때는 less educated, 교육을 덜 받거나 intelligent, 좀 지능이 떨어진 그런 캐릭터들이 주로 이 vastly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vastly 봤을 땐 그냥 영어 엄청나게 extremely 같은 용어지만 여기에서 제인 오스틴이 vastly를 썼다는 것은 이 미세스 베넷이 엘리자베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이제 vastly까지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